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지난주는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죠. 국내 선물, 해외 선물까지 이제 섭렵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투자의 대안, 혹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온 바로 이제 김쌤입니다. 한밤에 기막힌 투자, 김쌤의 투자백서의 김쌤 인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실, 우리 수업의 에이스 김은수 학생과 함께 이 시간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달을 좀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엄청나게 좀 키워드리고 싶은데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장중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니까요. 이 김은수 앵커님이 지금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가서 노란통 메신저에 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자, 김은수 앵커님이 저의 이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는 방법,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2주 만에 뵙습니다. 김은수입니다. 우리 김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그만큼 2주의 이 시간만큼 상당히 오늘도 유익한 시간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김쌤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됩니다. 현재 한밤의 기막힌 투자, 김쌤의 투자백서라고 이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해주세요. 그룹 채팅 참여하기를 클릭한 이후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김쌤께서 여태껏의 이 주식을 하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해외 선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공략을 해야 될지 참 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50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 대표님께서는 꾸준하게 공략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멘탈을 관리해야 되는지 센티멘탈, 이 펀더멘탈 두 가지 전부 다 섭렵하고 있으신 우리 대표님입니다. 가르침을 참 잘하시죠. 최선을 다하시죠. 하지만 덤으로 정말 잘 알려주십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정말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김쌤과 함께 해보시면 보다 더 탄탄한 계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바로 오늘 1교시 들어볼 텐데요. 오늘도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을지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쌤의 투자백서 김쌤의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이 열렸어요. 어느 나라 장이냐? 지금 시간에는 우리나라 장이겠습니까? 일본이겠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자,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이 열렸는데요. 일단 출발은 그다지 좋지 않네요.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위치였습니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아직까지 상승이다, 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기는 애매한 지금 보합권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아니,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 미국 시장 이야기를 왜 할까요? 라는 것은 1교시를 들어보면 압니다. 자, 제가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 1교시, 2교시, 3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과 선물,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모든 것을 다루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키워드로 보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키워드로 보는 글로벌 시장. 개별 테마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제가 방금 오프닝 때 무슨 이야기로 드렸죠? 미국 시장이 지금 상승도 하락도 아닌 보합권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때요? 이번 주 어땠죠? 혹은 지난주 어땠죠? 아쉬웠어요. 자, 은수 학생. 네. 이번 주 굉장히 아쉬웠죠? 네, 그죠? 맞아요. 마치- 좀 조금만 올라가면 될 것 그죠? 같은데 그걸 올라갈 못 것 올라갔습니다. 같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네. 또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않으니 종목을 사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한 주가 아유. 됐었죠. 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저는 지난주도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었던 주였어요.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죠?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습니다. 자, 누구 못지않게, 애플 못지않게 좋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런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왜?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어려워요. 선반영이라는 게 있죠. 선반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선반영이 뭐냐면 지금부터 시장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은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야, 이번에 애플도 실적 생각보다 잘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도 잘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미리 실적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수급이 쑥 들어옵니다. 어떤 수급?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자,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기관과 외국인은 안 샀어요. 그러면 힘의 움직력에서 뭐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실적 발표를 하죠. 자, 실적 잘 나왔구나. 이제 팔아야지. 결국 그렇게 나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할 거라고 생각했던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 코스닥은 일부 개별주들의 힘이 엄청 강했어요. 어디? 제약. 자, 코스닥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상승을 했느냐? 시젠이 상승을 했죠. 시젠 뭐다? 진단 키트. 진단 키트다. 그죠? 자,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니까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많은 코스닥이 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연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메이저 수급이 없었어요. 그러니 시장이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보다도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활발해요. 나타냈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겠죠. 자, 코스피, 코스닥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 혹은 기억나는 종목이 뭘까요? 은수 학생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혹은 그냥 기억나는 종목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보고 나서부터는 SK바이오팜, 그렇죠. SK바이오팜 그리고 셀트리온, 그렇죠. 삼성전자 그렇죠. 이렇게 큰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그러한 1등주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 다 나왔습니다. SK바이오팜 시장의 수급을 이틀 동안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저는 네이버가 시총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쳐버렸죠. 네. 진짜예요. 지금 시총 상당 종목들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네이버가 위에 있습니다. 뭐 네이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초록창 엄청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새는 초록창보다는 노란톡이 더 대세가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죠. 카카오와 네이버의 엄청난 싸움이죠. 하지만 이 두 종목이 지금 둘 다 강한 이유는 바로 뭐다?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이에요. 왜 개별주 장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장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면 제약바이오 전체 혹은 반도체 IT 산업 전체가 강하겠지만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와 SK바이오팜만,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 상위 혹은 대형주 위주로만, 그리고 언택트 관련한 기업들이 상승하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제가 선생님 말 들으니까요. 네. 자꾸 약 올라요. 어떤 왜 게 그런지 약올라요? 아세요? 왜요? 카카오, 네이버가 정말 좋은 기업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만스닥이라고 하고 그쵸. 중국도 정말 펌핑하고 있는데 네. 왜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해요. 아마존보다 못한 게 뭐가 있고 애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싶거든요. 자. 우리가 좀 어떻게 더 해야 이렇게 승승장구 업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좋은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개별주들 매매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뉴스를 보고요. 그 다음에 대장주를 찾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할 중소형주, 이등주를 찾자. 그게 가장 편하다라 그랬죠. 잘 보세요. 네. 미국 시장, 뉴스 대신에 미국 시장을 넣을게요. 미국. 어때요? 신고가죠. 미국보다 조금은 작은 규모의 중국. 어때요? 신고가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우리나라 시장 어떨까요? 오, 좋을 자, 것 같아요. 시장이 미국도 신고가, 중국도 신고가, 한국도 아시아도 신고가 한 번에 일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고가를 기록한 시장부터 먼저 관심을 갖겠죠. 그러니 미국부터 관심을 갖고 그 다음 중국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 이젠 우리도 준비를 하면 된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도 중국도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메이저 수급, 메이저 주포들이 보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부터 만약에 매수를 들어온다. 그러면 S&P와 뭐 움직임을 같이 하는 코스피도 전고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도 랠리를 나타낼 수 있는 바. 그럼 우리는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수급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제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면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셨죠? 자, 개별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CJ ENM입니다. 제가 이 CJ ENM을 지난주에 방송에 제가 몸이 안 좋아갖고 쉬었어요. 대신에 노란톡 메시지 톡에서 노란톡에서 지난주 갖고 왔던 블라인드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CJ ENM. 자, 아쉬워요. 정말 CJ ENM 많이 상승했는데. 대형주지만 네. 11만 원대 사서 오늘 13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10% 15% 이래서 노란 톡방이 금방 오는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메시지에 와야 돼요. 들어와야 알 수 있어요. 노란톡 메시지에 오신 분들은 CJ ENM 거의 다 사셨을 거예요. 왜? 중소형주는 사실은 한번 수급이 몰리면 호가가 왔다 갔다 많이 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CJ ENM은 뭐다?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다.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은 우리가 뭐 수십억씩 사는 거 아닌 이상에는 호가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CJ ENM을 말씀드렸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개별주 장세다. 그중에서 왜 CJ ENM이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 대장 엔터였습니다. JYP, SM. 그러면 그 다음 중소형 혹은 이등주를 찾아야죠. 그게 뭐였나요? 바로 미디어 컨텐츠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그대로 종목을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뉴스를 체크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디가 강할지 그걸 체크하고 그래서 나온 게 CJ ENM이었고 CJ ENM 한 가지 더 제가 뭐라 그랬죠? 지수가 고점일 때는 기업의 주가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좋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게 가장 좋다. 코스피, 코스닥 고점이죠. 근데 CJ ENM은 어때요? 저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조합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비중을 굉장히 높게 했어도 괜찮은 매매였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종목이 나오면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와 같은 괴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3주 전에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9만 원 하던 종목이 지금 13만 원으로 올라갔죠. 똑같아요. 뉴스 뭐 있어요? 테슬라 신고가. 대장주 뭐 있어요?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안 움직인 거, 특히 지수의 고점에서 기업 주가의 위치에 저점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자, 여러분들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손실만 봤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두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눈을 가졌더라면 이 두 종목으로 아마 상반기 손실은 모두 케어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종목, 이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매매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쳐다만 봐야 되겠습니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개별 테마였다면 왜 개별 테마 장세가 일어날까 고민을 해봅니다. 왜? 그리고 나서 결국엔 결론을 도달한 게 뭐냐면 키 맞추기라는 표현이에요. 참 진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면 지루해지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키 맞추기라는 표현은. 그게 뭐냐면 어제 저녁 기준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라고 불리는 S&P, 나스닥, 다우예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코스피 정도 되겠죠? 나스닥이 코스닥 정도가 되겠고, 뭐 S&P 500, 뭐 아무튼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봅시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1% 가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1% 비슷하게 가죠. 2% 가면 2% 비슷하게 가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5%,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엄청나게 극명하게 갈리는, 하나는 하락, 하나는 상승, 하나는 하락, 갈리는 종가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각각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 달라서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나스닥은 기술주가 많아서, S&P는 전통주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가의 위치예요. 주가의 위치.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중국입니다. 갑자기 이제 중국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중국이 지금 장작 1년여의 박스권을 뚫고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얘네들이 계속 가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럼 뭐다? 우상향으로 가는 와중에서 조정이 나와요. 이 조정은 왜 그러냐면요. 이평선들의 이격 5일선, 11선, 21선의 이평선들을 모아주기 위해서예요. 모으면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지금 어때요? 나스닥만 신고가 영역이죠. 나머지 S&P하고 다우는 지금 뭐예요?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럼 뭐다? 나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버텨주면서 아직 올라오지 못한 다우라든지 S&P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앞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똑같죠? 사실 코스닥은 엄청 빠르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코스피는 되게 느리게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기다려주고 올라오면서 기다려줬기 때문에 코스피도 이만큼이나 올라올 수 있었고, 코스닥이 더 상승을 한다면 코스피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국도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고 중국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약조정의 개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실게요. 아셨죠? 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딱 이거였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기술주 대 코로나 이거였어요. 자, 근데 코로나가 뭐였냐면 기술주들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알파벳. 코로나는 뭐냐면요. 언택트도 강했고 진단키트도 강했던 한 주였습니다. 참 애매하죠. 왜? 다시금 코로나 확장세가 나타나니까요. 언택트는 계속 강했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우리는 다시 갈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들은 지속 상승. 대표적으로 뭐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와 카카오. 하지만 여전히 악재는 남아있다. 그렇기에 시젠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진단키트. 자, 이렇게 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의 패턴은 결국 돌고 돌고 돕니다. 지금에 놓쳤던 패턴, 지금 놓쳤던 유행, 다음에 왔을 때 또 놓치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 SK이노베이션과 CJ ENM을 매매를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유사한 흐름, 유사한 종목들이 보이면 그때는 꼭 매매를 해야 된다. 매매를 해야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자, 네. 은수 씨. 선생님, 네.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정말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반대로 이 기술주와 언택트가 아닌 정말 일명 굴뚝주라고 할까요? 그렇죠.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이러한 주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중국 증시가 오를 때 하나의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국 증시가 오를 때 화장품도 기웃기웃 거려보고요. 좋죠. 그다음에 중국에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도 이렇게 기웃기웃 거려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제조업 국가가 오르니 우리나라의 제조업 국가들도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화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일단은 포인트는 잘 짚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지금 은수 씨가 말하는 섹터,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화장품주들은 저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봐요. 왜?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떤 부분을 보고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코로나가 지금보다 심해진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의 반응은 예전만치는 않을 거예요. 이젠 또 치료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한령 해제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대장이 뭐였다고요? 엔터였죠? 네. 그 다음 본 게 미디어였어요. 엔터, 미디어. 자, 그 다음에 결국은 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한령 사드 여파로 인해서 그동안 좋지 못했던 것들 중에 왜 엔터가 가장 먼저 올라왔고 미디어가 그 다음 올라왔냐면 얘네들은 이 접촉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뭐 콘서트에 대한 이슈는 있을지 몰라도 요새는 워낙 넷플릭스라든지 OTT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승을 한 거고요. 선생님, 네. 그러면요. 엔터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레드벨벳이 좋아요? 있지랑 트와이스가 좋아요? 아니면 블랙핑크가 좋아요? 제가 사실 여기서 우리가 팁 얻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죠. 걸그룹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아이 참 편인데 그래도요. 그래도 제가 이때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트와이스가 가장 오, 맨파워가 있지 않을까. 객관적인 거 맞나요? 아, 그럼요. 저는 와이프밖에 모르기 그러면 때문에. JYP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오. 제가 왜 이 트와이스를 이야기했냐면 JYP를 보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했었어요. 왜냐? 이상형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SM 혹은 뭐 여러 가지 3사 엔터사 중에서도 지금 구설수가 없는 것은 JYP뿐이에요. 그죠? 이 YG 엔터는 구설수가 좀 있었죠. SM은 구설수가 있다라기보다는 신규 보이 걸그룹들이 잘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엔터 3사 중에 가장 흥행도를 구가하고 있는 건 결국 JYP 엔터의 트와이스입니다. 오. 지금 트와이스는 별 이슈가 없어요. 그룹적으로도 이슈가 없고 개별적으로도 이슈가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 JYP 엔터는 이 엔터주를 떠나서 앞으로 실적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조정을 좀 기다려야겠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제 기억에 JYP 엔터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 중일 겁니다.
엄청 삼성주의일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3주 전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JYP 엔터였거든요. 그럼 노란톡 들어오면 그 시기를 알려주시겠네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엔터가 강했고 미디어가 강했고 그러면 다음 강할 수 있는 섹터 바로 화장품 혹은 면세 혹은 가장 마지막에 올라올 만한 게 여행이겠죠.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죠. 네.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제 막 피크일 거거든요. 여름 휴가가 있어서. 근데 올해는 여행과 영화 쪽은 조금은 기대감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1교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대한 브리핑, 키워드로 보는 시장 여기까지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2교시에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